예,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재향군인의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북핵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23년 올해는요, 정전 70년, 동맹 70년입니다. 김일성은 분단 직후부터 군사력을 집중 강화했고 1950년 6월 25일 불법 기습 남침을 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을 뺏겼고 한 달 만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 내려갔죠. 그러나 이후에 인천 상륙작전, 반격을 거쳐서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만 아쉽게도 우리는 중공군의 불법 개입이 있었고 후퇴를 거듭해서 51년 7월에 휴전 협상을 개시하게 됩니다. 미국은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빨리 전쟁을 멈추고 미군을 철수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전협정에 반대를 했습니다. 조건부 반대였습니다. 미국에게 우리와 동맹조약을 체결하면 내가 동의하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전에 동의할 수 없다. 미국은 이승만의 그 뜻을 정확히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53년 6월 달에 포로 협상을 타결하게 됩니다. 이승만 판단에는 이대로 놔두면 결국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미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약소국 대통령으로서 벼랑 끝 전술, 다시 말하면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반공포로 석방입니다. 27,000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하면서 정전협상이 깨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됐지요. 미국 대통령은 이승만을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특사를 보냈고 이승만과 협상을 벌이죠. 정전협정에만 동의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와 동맹조약을 체결하자. 대한민국 전쟁에서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이 강군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의 통일을 지원하라. 4가지 약속을 받고 정전협정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자,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동시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가서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협정과 한미동맹은 함께 출범을 했고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제2의 6.25를 억제할 수 있었고 오늘 자유 대한민국 번영의 기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에도 대남 적화 전략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요, 당이 지배하는 체제 정권입니다. 따라서 조선노동당의 강령이 북한 헌법보다 우위에 있지요. 최근 개정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전문에도 보면 대남 적화 전략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종 목적은 북한 중심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이것이 북한의 일관된 대남 적화 전략의 목표입니다.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정전 70년 이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어떠냐? 이중적 구조입니다. 적대관계와 화해협력관계가 공존하고 있죠. 적대관계를 규정하는 정전협정과 화해협력관계를 규정하는 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6.15 선언, 이런 합의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또 남북관계는 말이죠. 국제문제인 동시에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평화를 위한 안보 전략도 이중적인 접근을 하게 되죠. 적대 관계에서 북한의 도발과 전쟁을 억제하는 강력한 억제력을 통해서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평화를 지키는 겁니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화해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개혁과 변화를 유도하는 평화 만들기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요, 지키는 평화, 또 만들어가는 평화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방정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보시면
국가안보는요, 위협분의 국력, 다시 말하면 국력을 기르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는 겁니다. 군사력의 증강, 한미동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죠. 그러나 이것과 동시에 위협을 줄이는 노력도 함께합니다. 적대쌍방 간의 군사회담, 군비 통제를 통해서 전쟁의 원인을 줄이고 제거하는 그런 노력. 그래서 힘을 기르는 노력을 절대안보라고 그러고 위협을 줄이는 노력을 협력안보 또는 공동안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국방부에 근무할 때는 주로 위협을 줄이는 북한과 군사회담의 대표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북한 군인들과 협상을 했던 실무회담 장면입니다. 이건 우리 쪽에서 평화의 집에서 했던 실무회담 장면이죠. 저와 악수하고 있는 북한 대표는 유영철 대주합니다. 실무회담에서는 주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문제를 논의를 했어요. 이거는 장성급 회담입니다. 남북 간의 서해,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담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가운데 앉아있는 이 인물이 바로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합참의장을 지내신 정승조 장군, 저는 차석 대표로서 김영철과 마주 앉아서 회담을 했었습니다. 이 김영철 옆에 앉아있는 이 인물이 당시에는 계급 상좌였는데 리선권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지금은 북한의 통일전선부장을 하고 있죠. 이 김영철은 말이죠. 남북회담에 나오면서도 이 사람은 대남 도발의 이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정찰국의 부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회담에 나왔어요. 이걸 보면 북한은 대남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화와 도발을 같은 수단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러 나오는 사람과 도발하는 사람과 같은 인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북한의 대남 전략을 우리가 화전 양면 전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평양에서 있었던 국방장관 회담입니다. 김장수 장관과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이 마주 앉아 있고 저도 끝에 대표로서 회담을 했었습니다. 자,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과 북한의 핵 개발과는 일치되는, 다시 말하면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노림수가 무엇이냐? 대내적으로는 핵무력을 완성함으로써 김정은의 업적을 부각하고 1인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대남 차원에서는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고 유사시에는 핵공격으로 무력 적화 통일을 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그리고 제재를 해제하고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고리를 단절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북한이 제2의 6.25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어내는 겁니다. 자, 그동안 북한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핵을 개발했는데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졌었죠. 1990년대에 잘 아시는 비핵화 선언, 그 다음에 미북 제네바 합의가 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 북한이 마치 핵을 개발하지 않을 것처럼 기만했기 때문입니다. 자, 2000년대 이후에는 북한과 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이 주도하는 육자회담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서 9.19 성명이 나왔었죠.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약속한 것인데 9.19 공동성명에 합의하고도 북한은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8년부터 남북,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결국 북한은 비핵화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북한이 마치 비핵화를 할 것처럼 기만했기 때문입니다. 자, 2022년, 2023년 북한의 도발을 보면요. 2022년의 경우 30여 차례, 8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화성 12형, 17형, 그리고 작년 2022년이죠. 4월 달에 핵무기 사용을 공언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핵을 개발하더라도 이건 사용하는 목적이 아니다. 억제를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2022년 4월에 공식적으로 이제 이 핵무기는 억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북한의 이익이 침해당한다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공언을 했고 실제 북한은 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자, 2023년 들어와서 북한은 화성 18형을 발사했어요. 이건 뭐냐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로켓 연료를 고체화시킨 겁니다. 그만큼 기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의 의도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해일 핵탄두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책임을 한미연합연습, 미국의 확장 억제의 확대, 제공을 빌미로 삼았죠. 자,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는 것은 내부 결속, 그 다음에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고 대한민국과 미국을 협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김정은이 2012년에 북한 주민들을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요. 자살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정은은 긴장을 고조시켜서 내부를 결속시키고 김정은에게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금년도에 군사정찰 위성을 성공하겠다 공언을 하고 5월과 8월에 발사를 했어요. 모두 실패했죠. 아마 조만간 또 발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앞서 제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법이냐? 11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망이에요. 핵무력의 지휘 통제인데 핵무력은 김정은의 지휘에 복종하고 김정은이 핵무기 사용의 모든 결정권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북한이 핵무기 선제 사용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대량 사륙 무기 공격을 받거나 임박했다고 판단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김정은이 언제든 임의적으로 이제 내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죠. 북한은 말이죠.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을 향해서 또 대한민국을 향해서 적대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6.25 전쟁은 미국이 북침한 것이고 주한미군은 북침을 위해서 한미연합연습도 북침 핵전쟁 연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끊임없이 미국을 향해서도 도발했죠. 68년에 푸에블로 사건, 그 다음에 69년도에 정보기 격추 사건, 76년도에 판문점 도끼 만행. 자, 북한은 왜 그러면 이런 주장을 하느냐?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연습, 영구 중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미국을 향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다고 주장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평화협정 체결하면 평화가 올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김일성이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한 것은 1975년이에요. 그게 언제냐? 베트남이 공산화된 시점입니다. 김일성 판단에는 1973년에 파리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주월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2년 만에 공산월맹이 자유월남을 무력으로 침공해서 공산화시켰습니다. 김일성 생각에는 미국과 평화협정만 체결하면 미군 철수시키고 남한을 적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게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을 했습니다. 90년대 초부터 정전협정을 무력화시켰죠. 그리고 정전협정 백지화를 했습니다. 자, 정전협정 백지화 됐으니 이제 우리와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그러나
북한이 이런 의도는 동맹을 폐기하고 공산화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협정이 평화를 보장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협정 체결보다 협정 체결 이전에 평화 상태를 구축해야 되는데, 자,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뭡니까? 바로 핵 문제죠. 북한 핵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대로 CVID 방식,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폐기의 방식으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평화협정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주 당사자가 돼야 합니다. 자, 북한 도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했느냐? 이제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했어요. 이전에는 북한이 도발을 해도 도발이라고 말도 하지 못하고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지 못했던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비례성 원칙에 따라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미연합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전략 자산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을 합의했죠. NCG 핵협의그룹을 창설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에 정보, 기획, 연습, 실행까지 한미가 함께하는 그룹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형 3축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킬체인, KAMD, KMPR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북한의 어떤 핵 위협에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규정하는 캠프 데이비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의 핵 미사일 역량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들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에 호응한다면 언제든지 북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담대한 구상입니다. 이 담대한 구상을 담은 정책이 바로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입니다.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라는 비전 하에 3가지 원칙이죠. 그 다음에 5가지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눈여겨볼 부분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북한 이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북 정책은 북한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이제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야 됩니다. 핵 문제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북한 변화를 유도해야 되는데 김정은 정권이 변화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뜨게 하는 이런 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쓸모없게 만들어야 돼요. 핵을 사용한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고 윤 대통령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을 사용하는 순간 북한 정권이 존재하는 시나리오는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두둔하고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손해가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북한이 끝내 비핵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플랜 B, 핵공유협정이라든지 조건부 전술핵, 그리고 자체 핵무장도 검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향구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또 북중러 연대 이런 불법성을 부각시키고 제재에 공조하고 또 불법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한미동맹, 한미안보협력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또 국민의 단결을 유도하는 그런 중심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의 자유, 민주, 평화, 통일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제 자유, 통일,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안보입니다. 대한민국 중심으로
자유, 민주, 평화, 통일을 달성한다면 핵 문제도 다 해결될 겁니다. 한미 동맹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구비하고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정보를 유입하고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